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이죠. 예.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바쁜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김포와 강서에 좀 비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는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좀 급해요. 약간 늦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현재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매도를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좀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라이브 데이터라고 해도 되는데, 예, 가령 긴급점검, 강서구 상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라고들 해요.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고, 강서구에서만 좀 특화될 수도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 화랑인 이 시장을 좀 이해하는 법을 먼저 설명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잊어라. 이게 한 4월부터 7월까지는 시세의 기준 중에 하나가 국토부 실거래가가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어쩌다가 하나 매물 올라오면 어쩌다가 하나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시세하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비교를 하면은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적정 시세라는 게 가늠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우선은 판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회전이 돼요. 너무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다 싶지 않으면은 내놓자마자 바로바로 팔리거든요. 그래서 시세 변동성은 하루 이틀이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는 빠르면 일주일에서 최장 2달 후에 등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집 사면은 지금 8월 14일이죠? 최악의 경우 이 시세가 10월 13일 실거래가로는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의 변동폭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시세는 허위 매물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론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좀 낚시용, 연락용 매물이라고 또 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이거 올려놓으면은 보고 전화하겠지. 실제로는 없는 매물인데 예, 그런 부분들 그런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연락용 매물이다. 만약에 근데 그러면 이건 허위 매물 아니냐? 지워버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그게 맞아요. 없어져야 맞는데 그러면은 가령 뭐 A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사고 싶어서 네이버 딱 들어갔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연락할 곳을 찾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연락 옆에 보면 뭐 대표 공인중개사라든지 네이버 메뉴 보면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연락용 매물이라고 지금은 좀 상황인지라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공인중개사분 말 들어보니까 지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도 해요. 뭐 하루 종일 아침 점심 굶고 저녁 굶고 뭐 밤까지 뭐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지우는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허위 매물이다 전화해봤는데 그 매물 없어요 그러면은 전화하신 분이 이제 전화를 끊고 네이버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 허위 매물 신고 제도에 하루에 5건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수자분들께서 전화를 했는데 매물이 없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겸사겸사 이 매물 없으면 다른 매물 있나요? 라고 좀 그런 연락망 비슷한 그런 매물이 좀 대부분이고요. 강서구 관련 카페 뭐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부동산이죠. 예, 거기에 강서구 카페 게시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역별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예, 당연히 이제 강서구 방도 있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계기도 이제 강서구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면 내가 한다 그런 심정으로 좀 만든 거였거든요. 예, 어쨌건 제일 빨라요. 정보의 확인이. 특히 이제 카페 게시판 같은 경우도 빠르고, 그 다음에 카페에 어떤 아파트가 뭐, 얼마에 거래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단톡방에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다른 여러분들이 해당 거래가 완료됐다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실제 이거 거래가 완료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부동산 통해가지고 듣는다든지, 그래서
100%의 신뢰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라이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단톡방이기 때문에 매수 혹은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카페나 단톡방을 활용해라. 예, 가장 빨라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각 부동산마다 갖고 있는 매물들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을 사고 싶다, 살 예정이시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현장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직접 가보셔야지 어떤 매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A라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매물이 있어가지고 매물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까지 구경해요. 구경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서 사겠습니다. 안 판대요. 참 그러죠? 예. 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제 경험, 어젠가 그젠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어쨌건 그나마 정확도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약간 좀 정리하자면 크레이지판이에요. 예. 좀 미쳐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현재 상황이. 서울시 전체도 좀 거의 비슷한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고 강서구도 그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크레이지판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강서구 상황인데 극단적인 매도자 우위의 장이에요. 지금 매수 수요는 증가세에 사려고 한 사람 많은데 파는 매물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왜 제한적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되죠. 특히 강서구는 투기적이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안 팔고 안 팔아요. 첫째로는 그래서 매물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해버리면은 안 팔죠. 물론 이제 다른 사업자분한테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용으로는 이게 아예 매매 자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벌금 낸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돈 벌려고 차익을 내려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은 전체적인 거래 가능한 매물은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매물 자체는 한정적인데 수요는 확 붙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판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호가 하나 찍으면은 그대로 시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네이버 매물의 시세에 호가 올라가면 호가지 거래돼야 이게 시세가 된다 그러는데 특정 단지나 특정 지역은 호가 올라가면 그게 바로 나가면 그게 이제 시세 이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예. 무서운 시장이죠. 그래서 기존의 호가 대비 몇천 이윤이 올라가는 새로운 호가가 나왔는데 이게 팔리겠냐가 아닙니다. 단지에 따라서는 계약금 들고 저한테 팔아주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강서구 대부분의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모든 지역의 부동산을 돌아본 건 아니고 저도 제가 직접 돌아본 곳은 특정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단톡방이나 카페에 다른 분들이 교차 검증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알아봤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B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싶으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의 정보들이 취합이 돼가지고 좀 교차 정보, 교차 검증들이 이루어진 결과들이 기존 호가 대비 몇 천이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냥 돈 상관없이 계약금 던지면은 던지고 빨리 이거 내 거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강서구 대부분의 상황이 지금 비슷해요. 이게 그리고 시발점이 어디냐 이제 7월 중순인가부터인가 아마 등촌주공이 지금 활활 타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매물이 소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휴가 시즌 겹치니까 가양에 이제 등촌주공이가 뭐 25평 제곱미터 단위랄게요. 5구, 4구 등등 5구형, 4구형들이 빠져나가니까 가양 보면 이제 2, 3, 6구라 그러죠. 성지, 강변 3단지, 6단지, 그다음에 증민역지 9단지 이쪽에 이제 25평 이하들이 톡톡톡톡 소진이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매물은 소진되지만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게 진행이 되니까 현재 시점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염창, 우장산, 방화 이쪽은 지금 소형 평수들 위주여가지고 예, 소형 평수들 위주인데 위주가 지금 호가가 시세가 되면서 거래 거래가 있는 매물들이 싹 소진되니까 그 다음으로 부해붙는 게 이제 84형
이상의 대형, 중대형 평수들이 이제 거래가 화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장산 보면 3대장이라고 그러죠? 예, 우장산 힐스테이트, 우장산 아이파크 입현한 대상, 강설 스테이트. 여기 8사형 기준으로 4월 달에 9억 도달했는데 이제 9억의 벽이라고 이제 9억을 넘어가면 취득목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9억에 막혀가지고 4개월 동안 답보 상태였어요. 호가는 최고가 8억 9천을 4월에 찍고 8억 9,500, 8억 9,550, 8억 9,800, 100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됐지만 현재 교차 검증에 의한 정보로 확인한 거는 한 9억 초반에서 중반까지도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9억을 못 넘다가 단숨에 넘어가지고 9억 초중반 거래되는 게 불과 1, 2주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요. 방화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가양 등촌에 의해서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 많은 곳들인데 여기도 지금 등촌이 동나고 가양이 동나니까 이제 방화도 거의 동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4일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8월 14일인데 14일 기준으로 일단은 방화 쪽도 거의 동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서구 제일 비싼 마곡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시세가 변했는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A라는 아파트가 5억 5천에 팔렸고 B라는 그 옆에 같은 평수의 유사한 성격의 B라는 아파트가 좀 좋죠. A 아파트 59형이라고 하죠. 이게 5.5억에 팔렸고 유사한 성격의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B는 똑같은 크기가 6억에 팔렸어요. 둘 다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A는 시세가 5.5고 B는 6억이냐? 아니거든요. 매물이 A가 매물 누가 이제 매도자가 넘겼다 싶으면은 6억이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그룹끼리 좀 비교를 묶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 부분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게 지금 강서구에 판이 돌아가는 룰이고 현재 예. 그다음에 이거를 좀 지역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불 붙은 곳이 아이고 다시 여기서부터요. 처음에 불 붙은 곳이 지금 등촌주공이 올 초에 5억 초중반, 5 초반에서 이제 4월 이후로도 찔끔찔끔 올려 중반까지 갔다가 25구형 기준으로 6억에 도달했습니다. 매물이 이제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예, 14일 기준 매물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촌동이 동나니까 이제 가양의 한강변 2369, 아까 2단지 성지, 3단지 강변, 6단지, 그 다음에 증미역 쪽에 9단지. 여기에 소형 평수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등촌은 이제 7월에서 8월 초까지, 그 다음에 8월 휴가 끝난 그 주,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 사이에 가양 쪽에 거의 동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등촌가양이 동나니까 우장산들이 이제 다른 데 가죠. 우장산 3대장이라 불리는 이쪽들하고 그 다음에 마곡 수명사파크 여기들이 이제 지금 화랑이 붙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명사파크 2단지 1단지가 지난달까지 8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8억 초반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 우장산들이 9억을 못 넘다가 9억 초중반대를 지금 훌쩍훌쩍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바뀌니까 이제 가양동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가양우성하고 강나루 현대, 그다음에 이제 한강타운 등등 이제 8사형 구축들이 있는데 가양역에 여기들이 이제 한강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월인가? 6월쯤에 7억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양우성 같은 경우는 7월 초까지만 해도 6.2억, 6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7월 중순에 6억 6천인가? 6억 5천인가 헷갈리는데 6억 6천이라고 하죠? 팔리고 8월 들어가지고 6억 8천 팔리고 7억까지 팔려고 지금 매물이 없어요. 한 달 사이에 8천이 뛰었거든요, 이게. 호가가 그대로 꽝꽝 찍어 누르면서 시세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장산, 가양, 등촌 가양의 중소형 평수가 사라지고, 우장산 가양이나 염창도 좀 크게 제가 시세 체크는 안 해 못 해봤는데 비슷할 거예요. 8사형들이 이제 기존의 호가들을 이제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방화 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소형 평수들이 제법 있거든요. 방화 5단지라든지.
여기도 지금 이제 매물이 거의 소진이 됐을 건데, 여기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좀 사구형을 제가 방어 5단지, 사구형 20평인가 20평인가 그러는데, 여기가 한 달 전까지는 3초에서 상중후, 3억 7, 8천이죠? 상후라고 하죠. 상후 정도로, 비싸봤자 뭐, 어쩌다 하나 호가는 3억 올라가는데, 실제 거래 물량은 3억 초중반에서 거의 위주로 셋업이 됐던 게 한 달 전인데, 지금은 가장 저렴한 게 상후에서 4초로 올라갔거든요. 4억 초로. 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항상 우리 강서구 얘기를 할 때, 메인 스트림, 주류로 잡는 이제 엠벨리인데, 여기가 거의 이쯤에 있죠? 이쯤하고 이쯤. 항상 얘기했던 엠벨리 중에서도 이제 대장이 M7, 엠벨리 7단지가 84형이 1월 달에 9억 9,500인가가 마지막 거래예요. 2, 3, 4, 5, 6, 7 거래가 없었습니다. 84형 기준으로는. 그러다가 여러 지금 분들이 확인을 해서 나온 정보가 84형이 12억에 얼마 전에 팔렸다라는 게 현재까지 시세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마곡 힐스테이트가 11억, 뭐 11억 5천 그렇게 팔리긴 했었는데, 일단 84형 기준으로 강서구 첫 12억 진입이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매물 자체가 워낙에 없으니까 만약에 다른 7단지 84형 매물들이 나오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예, 12억이나 그 이상도 사실 올라와도 거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이죠? 7월 중순에서 7월 말에서 한 2주, 한 달도 아닌 2주 사이에 우장산 쪽이 거의 4, 5천 정도, 마곡이 5천에서 1억 정도, 등촌 가양도 5천 이상, 그쵸? 그다음에 방화조차도 2, 3천 정도는 지금 다 올라간 상황. 이게 몇 달 전이야 2주 전 대비입니다, 지금. 예. 심지어 일부 단지 뭐 가야우선 같은 거 말씀드린 한 달 사이에 8천이 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은 가급적 빨리 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강력한 정책을 부동산 억제 정책을 때려박아도 이런 상승세 지금 크레이지판이 눌릴 수는 있는데 떨어지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장산 막 엠벨리를 예를 들죠. 엠벨리를 13억에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강력한 게 하나 빵 터져가지고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13억 고정되는 거지 이게 12억 11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진 않거든요. 따라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좀 고가에 이제 매도 준비를 하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싸게 매수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있는 물건을 잡는다라는 좀 개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참고 삼아 그냥 들으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부동산 상승장 그러니까 호황장이 아니거든요. 거의 가을 시즌 돼야지 임장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때 계약 걸고 뭐 중도금 잔금 두 달에 치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사가 시작되는 게 9월 10월이 상승 호황장인데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추석이 껴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도 이렇게 가다가 추석 이후로 더 붙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판단은 각자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정부가 또 더 엄청나게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정부 딴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거의 추석 전후까지는 꾸준히 가고 어느 정도 좀 호황장이 끝나는 연말 정도 돼야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크레이지판이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진짜 뭐 정책이 먹혀든다 싶었을 때도 추석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왜냐면은 매물이 없거든요, 지금. 팔려는 사람이 없고, 매물이 나와도 걷어들이는 경우도 지금 허다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부동산 며칠 전에 제가 바빴던 이유, 이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부터 저도 계속 저 추격 매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 5단지를 샀거든요. 예. 어제 사면서 제 눈앞에
낮에 오후에 집을 봤어요. 집을 보고 살게요 그랬는데 안 파신대요. 뭐지? 그냥 나중에 파시겠대요. 어쩔 수 없죠. 뭐 안 파신다는데. 다른 매물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방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승무원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분이 전세 사시는 매물이어서 지금 이제 비행 나가셔서 없대요. 그래서 집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매물인데 어쩌겠어요 지금 매물이 없는데 이거라도 건져야지. 지금 집을 보고 안 보고가 문제는 아니고 실제 거주를 하시니까 누군가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에 살게요. 없대요. 안 팔겠대요. 다시 또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분은 이제 뭐 다른 동성 뭐 장미 방화 3단지 이런 거 추천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화 5단지를 찍은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괜히 이랬다가 또 이제 특정 단지만 띄울 수는 있어서 그건 언급 안 하고 방화 5단지 살 거예요. 아니면 저 딴 데 갈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보신 끝에 일단 하나 나와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러느라고 바빠서 일단 이 영상을 못 올렸던 거고, 예. 저는 사실 이 영상 이야기 초반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마곡지구에 직주근접 혜택해가지고 방화 쪽도 전철역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10분 길어봤자 10분이거든요. 마곡역까지 도착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서구는 상승하고 방화지구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언급을 저는 반드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투자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좀 더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강서구 방화 5단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어쨌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서구의 이런 크레이지판이 좀 갈 거라고 생각하는 또 이유가 하반기에 지금 예고된 호재들이 있어요. 우선은 서울식물원이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죠. 전체는 아니고 부분인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원 하나 생긴다고 집값이 뛰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공원 생긴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죠. 예, 호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호재죠. 진짜 호재죠. 공항철도 마곡나루 교통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금도 뭐 김포공항역에서 5, 9 공철이 다 만나죠. 근데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생긴다. 이러면은 인천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시 아파트가 MBL 7단지가 됩니다. 마곡나루에 가까운. 인천공항에 이제 직장이신 분들은 여기서 MBL 7단지에 집을 얻으시면은 전철역 출구까지 한 2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분 따라락 가셔가지고 전철 타시면은 무한승으로 그냥 32분, 33분 쭉 가시면 인천공항 가세요. 뭐 이제 그다음 공항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도 마곡 엠벨레 7단지는 인천공항이 제일 가까운 서울시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곡에 입주한 기업들도 인천공항 드나드는 게 굉장히 이제 김포공항 현재는 김포공항 환승인데 이제는 마곡나루역에서 그냥 바로 타고 인천공항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MC 그다음에 공덕, 서울역 다 이제 마곡나루가 환승을 할 필요가 없이 중간에 내리면 되니까 가까워지고 서북 쪽 마포나 은평 쪽에서도 이제 마곡 출퇴근이 이제 DMC역에서 환승을 할 수 있으니까 환승 두 번, 2회 환승에서 1회 환승으로 줄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호재입니다. 예. 굳이 여기 안 사시더라도 마곡을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루트가 편해지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마이스 사업자 선정, 8월 초에 SH공사가 마이스 매각에 관련된 사업자 설명회를 했었죠. 예. 땅 매각 가격을 1조라고 책정해가지고 왜 이리 비싸라는 말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현대건설하고 힐스테이트죠.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 여기는 아이파크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제 꾸민 컨소시엄, 그다음 대림산업 컨소시엄, 하나 컨소시엄, 포스코 컨소시엄이 지금 입찰에 참여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 나온 얘기고 그 밖에 이제 싱가포르 쪽 부동산 업체들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예, 이건 정보 서울시청 정보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게 고도 제한하고도 좀 엮여 있고 너무 비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유찰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대형 건설사, 일군 건설사 대기업들이 지금 네 곳이 달라붙어 있는데 세네 곳이
설마 되겠냐 싶고, 유찰되더라도 큰 걱정은 없고, 보도장 지금 확실히 보도장 풀리는 거 확정된 후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어쨌건 이렇게 지금 하반기 강서구가 마곡지구, 특히 마곡지구 위주죠. 호재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약정 호재로는 이제 5호선 방화 촬영기지 이전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포 5호선의 김포 연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용역 조사는 다 6월에 끝나가지고 현재 김포시랑 서울시, 고양시가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7월 중에 발표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곤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 김포시가 5호선 연장에 관한 지금 강한 의지가 있고, 고양시도 지금 여기 좀 눈독 들이고 있고, 인천 검단 신도시도 지금 5호선 연장에 지금 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못해도 10년 이내에 이제 촬영기지의 이전도 원활화될 것 같고, 그게 발표가 올해 중에 있을 것 같다. 예. 기간 미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하반기 호재거든요. 예. 그래서 앞선 지금 8월 부동산 휴가 끝난 주부터 그 직전부터 지금 계속 화랑이었고, 더 불타오르고 있고, 하반기에 마곡 자체 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결코 이게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억눌릴 수는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억눌려봤자 보합이지 이게 하락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어쨌건 그래서 상승 폭의 조율이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2018년 하반기에 강서구 부동산 전망은, 뭐 엠벨리 7단지가 14억가도 사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만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 마곡이 완성 단계, 부동산은 화랑이지, 공철 마곡나루까지 개통이지.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우장산 아이파크 2편은 강서 힐스테이트가 10억이다, 10억 5천. 아니 서울시 역세권 아파트 10억 11억 아닌 곳 찾기가 힘들죠. 예. 특히 이제 마곡 근처니까 직조 근접의 단점까지 충분히 살리고 있는 그런 곳들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등천주공 7억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등천주공이 7억 되면 이제 한강타운이 8억 되겠죠. 한강타운이 8억 되면 수명산파크가 9억 되겠죠. 수명산파크가 9억 되면은 우장산이 10억, 10억, 11억 되고, 이렇게 마곡 11, 12, 13억 되는 거 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뭐 정말 뭐 어디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올릴 시간 있으면 사돈의 8점까지 끌어들여서 너부터 사라. 일단 저는 이제 그 말을 실행시키고 싶어서 일단 제가 먼저 사고, 약간은 좀 늦었죠. 예, 김대중감이라 하기에는. 강서구 좀 부동산에 대한 현 상황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매도 준비하시는 분, 매수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신혼, 강서구에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히 좀 해보시기를, 숙지하시고 부지런히 정보 얻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싸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요. 예. 저도 샀거든요. 팔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삽니다. 예. 이런 누리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예,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될지는 지금 김포하고 강서 관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김포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고요. 예. 괜히 섣불리 모르는 지역 꺼냈다가 이거 욕먹기 딱 좋고,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고 그냥 평범한 강서 구민이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답답해서 내가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강서와 김포 관계는 좀 미룰까 합니다. 예. 할 말은 많지만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어찌되면 또 일주일 후에 바뀐 시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다음 주에 생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